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4차 시 수업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3차 시는 우리 그냥 3차 시 스터디 포인트 공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밴드 가입하시고 퀴즈 푸는 것까지 아마 여러분 해 보셨을 겁니다. 몇몇 친구들이 질문을 좀 했어요. 그 밴드 가입을 해서 퀴즈 응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단 퀴즈 응시에 계속해서 해준 학생들은 성실한 면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택에 그런 점을 남겨드릴 거고요. 또 퀴즈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역시 퀴즈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으로 또 채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 밴드방에서는 선생님 영어 도우미를 좀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도우미한테 부운영자, 선생님이 직함을 내려줄 거고, 역시나 영어 도우미로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어를 올리는 거 좀 부담이 될 테니까, 한 2주 단위로 한 명이 5단어 혹은 10단어씩 매일매일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올려진 단어들을 매일매일 뭐 버스 타고 학교로 올 때 아침에 밴드 딱 키셔서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도우미들에게는 선생님 세특에 또 기록을 해줄 예정이긴 해요. 봉사 시간도 좀 고민해보긴 했는데, 사실 봉사 시간은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올해 봉사활동 기준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은 봉사 시간을 여러분이 쌓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7페이지, 18페이지죠. 18페이지 본문 내용.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왜 스트레스라고 하면 맨날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류 발달의 역사에서 보자면,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반응이 있어야지만 위기 상황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가 적절하게 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또 스트레스이기도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 충분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 통해서 우리는 또, without 가정법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 보았었어요. 역시나,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 without 가정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몇몇 친구들이 또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without it이요. 이거를 if로 시작하는 구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주관식 문제를 위해서라도요. 일단 if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 쓸게요. 그 다음, 위에서 could have pp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여기에는 had not been for it 이라고 해주면 돼요. 여기서 it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the fight or flight response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만약에 if가 없이 had로 다시 시작하라고 여러분에게 주문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띄어쓰기가 모호해져 버려서 다시 써드릴게요. had it not been for i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좋아요.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우리 19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without 가정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as if 가정법도 보이실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스터디 포인트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단어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맨 처음에 alertness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사실 alert란 말까지 쓰게 되면 이건 형용사거든요. 주의를 기울이는, 경각심을 가지는 이란 뜻입니다. alert 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는, 경각심을 가지는 이런 게 형용사예요. 써드려야지 여러분이 필기를 좀 하실 수 있겠죠. 주의를 기울이는, 좀 경각심을 가지는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alertness 이렇게 ness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그렇죠. 명사형 전미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었고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를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기민한 상태를 얘기해서 기민이라고도 하고요. 사주 경계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 경계란 표현 씁니다. 군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alertness 하면, keep your alertness 하면 경계를 유지해라.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deadline이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deadline이라고 하게 되면 그 뉴스 신문 기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데드라인이에요. 마감 기한. 마감 기한이나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문에 자기가 맡은 그 뭐라고 하나요? 꼭지나 코너가 완전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사고죠. 그래서 이 데드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마감 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미국도 그 대학에서 마감 시한 같은 거 많이 정해놔요. 보고서 제출 기한 이런 것도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점이 이루어지고 어떤 교수님은 아예 안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교수님 방 밑으로 보고서 밀어넣던 기억이 납니다. The next one, 그 다음 survival이란 표현이에요.
자, survival 할 때 survive란 동사를 빼놓고는 우리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survive가 타동사로서 살아남다, 누구보다 오래 살다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남다 혹은 누구보다 오래 살다. 그래서요, 이 오래 살다, 누구보다 오래 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뭐, 이를테면, My grandmother survives my grandfather. 무슨 의미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오래 사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가능한 거예요. My grandma survives my grandfather. 이 문장을 보고 만약 survives가 누구보다 오래 살다라는 개념을 몰랐으면 어떻게 해석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살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예문을 통해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survival, 여러분 AL로 끝나서 이게 마치 형용사인가 하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AL이 명사형 전미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survival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생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L이란 전미사로 끝났는데 명사가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remove가 제거하다죠. 그래서 요거의 명사 형태가 제거, removal이라고 합니다. 이거 명사예요. 형용사 아니고요. The next word, 그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crisis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도 필수어예요. 위기란 뜻입니다. 위기. 근데 여러분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실게요. SIS 이렇게 끝난 단어들의 복수 형태는 좀 특이해요. 위기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선생님, crisis 뒤에 es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ises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벌써 발음하기도 버겁지 않아요? 예, 이런 단어 영어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sis의 가운데 i라는 모음을 e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cry, 그 다음에 i를 e로 바꾸고 이제 s로 쓸 거니까 이게 복수 형태. 우리가 복수를 영어로 pl이라고 표현합니다. plural이라고 하죠. 발음만 달라져요. crises. 물론 스펠링도 달라졌지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음해 볼까요? crises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위기란 단어가 됩니다. 위기들이란 단어가 돼요. 다시 한번요. 발음만 듣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crisis. 이건 단수죠. 위기. 반면 crises. 이건 위기들이라는 게 복수가 돼요. 이렇게 SIS로 끝난 단어들 복수 형태 변하는 케이스 하나만 더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반드시 이걸 세우고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가설이죠. 가설을 영어 단어로 hypothesis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필수어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교롭게도 끝부분 어미를 보니까 SIS로 끝나요. 그럼 이 녀석의 복수 형태 역시 어떻게 흘러간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SES로 바뀌게 될 거고요. 발음은 hypotheses가 될 겁니다. 뜻이 뭐라고요? 위에는 가설이고요. 밑에는 가설들이라는 의미의 복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좋아요.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instant food 좋아하시나요? 미국에서 뭐 instant foo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instant가 즉각적인이라는 의미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ly가 붙어서 이 녀석은 부사가 된 것이고 즉각적으로 뭐 즉시 이 정도의 뜻이 되고 우리 혹시 즉시란 단어 동의어 알고 있는 거 없나요? 있잖아요. 네, immediately란 표현이 있습니다. immediate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immediately 해서 즉각적으로 즉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Come back immediately. 즉시 돌아와. 이런 표현 씁니다. 그죠? 네. And the next word, 그 다음 단어, resolve란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어근을 보시면 solve가 있어요. 풀다,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r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가능한 접두사입니다. 첫 번째, 다시라는 의미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뒤로라는 의미의 접두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레트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요새 레트로 풍이 유행해라고 할 때 그 레트로란 접두사의 축약형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근데 뒤로라기보다는 그냥 다시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다시 해결하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solve를 다시 해결하다라고 직역해도 관계는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다시 해결한다는 건 끝끝내 해결하고 끝까지 해결하고 이런 식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냥 해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번역할 때요. 다시 해결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풀다 단순하게 해결하다 정도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solve의 의미보다 조금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뉘앙스. 자, 여러분 주말 동안에 레스트, 휴식을 잘 취하셨습니까? 우리 rest란 단어가 명사일 땐 당연히 휴식이에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거 take a rest라는 수거 알죠?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 아실 거예요. 근데 less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 무엇이 없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휴식 없는, 휴식 없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휴식 없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체 반응 중에도 많이 쓰는, 신체 반응에 대부분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를 막 떨고 있습니다. 다리가 쉬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안절부절 못하는, 좀 이렇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restl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딱 들어맞는 표현으로 보자면 안절부절 못하는 정도로 보자고요. 안절부절 못하는. 즉 초조한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nervous란 표현과도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초조한. 최근에 여러분 초조해 본 적 있나요? 3월 1일 날 좀 초조하셨나요? 그 다음날, 아니다. 3월 2일 날 초조하셨겠구나. 여러분들은 등교 직전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어떤 분일까, 뭐 어떤 친구들일까 초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 restless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get rid of 하게 되면, 그렇죠. 무엇을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게 너무 쉬운 단어긴 하지만 erase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똑같은 건 아니니까 다 비슷하다고 표시해 볼게요. 문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elimin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eliminate. 잠시만요. 제거하다라는 단어, 없애다라는 단어고요. 또 방금 전에 우리 AL이란 전미사 역할을 공부하면서 remove라는 단어 공부했었잖아요. 역시 제거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중에 의미가 제일 센 거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본 적은 없을 텐데 이제 고3쯤 되면 보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2니까 고3 때 공부할 단어도 쌤이 미리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eradic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red가 사실 라틴어로 뿌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수학 시간에 라디안이라는 교류를 배우셨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 배울 때는 아닌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뿌리를 가리키고요. e라는 전미사는 항상 얘기합니다. ex 밖으로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니까 한자어로 하면 근절하다.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다, 제거해버리다, 없애버리다라는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의미가 굉장히 센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단어라기보다는 수거죠. bump into라는 수거입니다. 이거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죠. 네. 뭐,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bump into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또 유사한 표현 중에는 뭐가 있죠? 우연히 마주치는 거, 그렇지. encounter라는 게 있었습니다. mee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계획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encounter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걸 주로 나타내는 한 단어입니다. 아니, 물론 그 meet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meet, 만나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우연히 만나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그렇죠. 우리 happen to 부정사 하게 되면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happen to meet 하게 되면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차에 치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run into 역시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정리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듣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단락 원어민 발음으로 좀 들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죠? Alright, let's go. Then, is stress not bad? No, not always. A little stress is essential to push you to get things done. It prepares you to meet a tough situation with focus, strength, and alertness. Without stress,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to face difficulties, meet deadlines, and achieve successes. Why then does everybody think it's a big problem? The problem is, times have changed, but the stress reaction remains the same. Stress hormones burn away when you get rid of the stress source. Back in the old days, it was a matter of either death or survival, and then the crisis came to an end. Now, however, many of your worries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as they were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s. You might have an exam tomorrow and an assignment due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nger signs are almost always on, and the stress hormones stay in your body and build up. Blood rushes to your face. Your stomach stops working and feels upset, or as if it is tied up in knots. You feel restless in your legs and have difficulty going to sleep. None of this helps you with doing your homework. And when it keeps happening, it can harm your health. What do
오케이.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 말로 들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근데 이 교과서 톤으로만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단어 설명하면서 놓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노란 색깔 단어라고 했잖아요. 본문 중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burn away 그리고 또 하나가 due 바로 이 부분입니다. burn away는 사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burn은 태우다 이고요. away는 어, 내 주변에서 멀리 가는 걸 다 aw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태워서 사라지다. 그러니까 타 없어지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서 없어지다. 타 없어지다. 타서 사라져버리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due란 표현이 보입니다. 이 단어 본 적 없나요, 여러분? 우리 본 적 있죠. due to 할 때요. due to 뜻이 뭐였는데요? 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적인 표현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계속 due to로만 공부했었는데 due는 과연 뭘까요? due는 사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고요. 의미상으로는 무엇으로 인한 뭐뭐 때문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뭐뭐 때문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due to 하게 되면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적인 표현으로 하나로 굳혀져 버리게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뭐뭐 예정된이라는 로 쓰여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예정되었을 때도 우리는 due란 표현 씁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임산부한테 when is the baby due?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아이가 언제 예정돼 있어요? 아이가 언제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냥 due라는 형용사 하나만 딱 써서 when is the baby due?라고 쓸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 숙제가 언제까지예요? 숙제가 언제까지 마감 기한이에요?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이럴 때 when is the homework due?라고 하시면 돼요. When is the homework due? 나중에 이런 표현 선생님한테 쓰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가산점 주고 싶습니다. 배워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숙제 뭐뭐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딱 질문하는 거죠. Excuse me, teacher, Danny teacher, when is the homework due? 라고 물어보시면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원어민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래서 due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명사로 쓰일 때가 있긴 합니다. 명사로 쓰였을 때는 사실 우리 수능 수준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뭐 굳이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회원이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회원이 내야 될 돈, 돈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회원이 내야 되는 돈, 우리가 그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회비라고 하나요? 네, 돈, 특히 회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due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ay my dues 하게 되면 뭐 회비를 납부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Then is stress not bad? 그러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건가요? 라고 질문한 거죠. 부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이 no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닌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no라고 답을 한다면 해롭다는 거예요? 안 해롭다는 건가요? 네, 이거는 해롭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not always라는 표현이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not always는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부분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해로울 때도 있고 해롭지 않을 때도 있고 이 표현을 얘기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not always라고 보시면 돼요. 이른바 부분만 부정하는 거라서 부분 부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생략된 표현들을 조금만 더 되살려서 이해를 도와볼게요. Stress is not always bad 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라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a little stress, 약간의 스트레스는 is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To push you. 자, push라는 동사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일단 목적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 공부했던 예문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push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사용하게 되어서요. 오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어 쓰여져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너를 미는 거예요. 너를 미는 겁니다. 근데 뭐 하게끔 미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다시 깨알같이 어법 포인트가 숨어 있거든요. 이거 조금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get things d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get은 to 부정사이지만 여전히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목적어와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get things 다음에 to do가 아니고 done 되어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굳이 이런 거를 또다시 설명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혹시 여러분이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get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를 시키다라는 의미의 기본적인 동사 표현입니다. 오형식이고요. get은 비록 시키다의 사역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동사처럼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자를 취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이렇게 능동이 아니고요. 이렇게 능동 관계가 아니고요. 만약에 수동 관계라면요. 그럴 때는 목적격 보호자를 뭘 써야 되죠? 그렇지. 그럴 땐 동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사의 get이 오든 let이 오든 have가 오든 관계없이 pp를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일이 하는 건가요? 일은 되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일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hings done이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 번만 더 내용 정리해 보죠.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수적입니다. 당신을 몰아붙이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몰아붙이는 건데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이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요약을 해볼까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떠밀어서 할 일을 하게 만드는데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시험 준비 안 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걸 표현한 문장이나 보시면 돼요. 또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it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a little stress를 얘기하는 거겠죠. 약간의 스트레스는 또다시 오형식 문장 나왔어요. prepares you, 당신을 준비해 줍니다. 어떻게 하도록? to meet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동사 쓰여져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 meet a tough situation, 즉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것을 대비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상태를 가지고서요? with focus. 우리 focus는 동사일 땐 집중력이지만 명사일 때는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중력 정도로 해석하셔도 좋아요. strength, 당연히 힘이겠고요. and alertness. 이거 아까 우리 배운 단어죠. 경각심 이런 겁니다. 즉, 집중력, 힘,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서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끔 대비시켜 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without stress, 스트레스가 없다면 without 가정법 보이십니까? 그럼 이거 스트레스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가 없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 아직 몰라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뒤에 있는 동사 표현 보고요. would be. 이거 보니까 이것은 가정법 과거구나. 그럼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면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풀어 써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렇게 과거라면 if it were not for stress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소리 내어서 영작할 수 있었죠. 만약 if가 생략되어 있다면요. 이거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만 말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죠. were it not for stress 이렇게 되겠죠. 쓸 수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다면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 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 여기 보시면 enough to 부정사 구문 있죠. to face difficulties, 즉 어려움에 맞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 동사 표현들이 보입니다. meet deadlines,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여기서 보통 meet이라는 게 맨날 만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 기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끝난 게 아니네요. 또 나와요. and achieve success,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 네, 그래서 to face, 원래는 to meet, 두 번째 to 생략한 거고요. 세 번째 to achieve, 요런 녀석들이 부사주문법으로서 enough를 꾸미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스트레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려움에 맞서고 face difficulties라고 했었죠. meet deadlines, 마감 기한을 충족시키고 and achieve successes, 성공을 달성할 만한 그런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라는 게 진짜 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네요. 어쨌든 이 스트레스라는 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질문 바로 갑니다. Why? 그러면 then 도대체 does everybody think it's a big problem? 모두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쵸. 스트레스가 도움되는 거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큰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 한번 같이 볼게요. The problem is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the problem is 하고 한 타임 쉬는 걸 이렇게 글로 표현할 때는 컴마라고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글로 굳이 쓴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말할 때는 that을 잘 안 말하니까 그냥 the problem is 하고 한 타임 쉬는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글이라기보단 대본이기 때문에 that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바로 대기와 같아요. Times have changed. 시대는 변화했어요. times는 해석할 때 시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로 시대라고 보는 게 좋아요. 시대가 변화했습니다만, but the stress reaction, 스트레스 반응은 remains the same. 여전히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조금만 더 가보죠. Stress hormones,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burn away, 타서 없어져 버려요. 언제요? When you get rid of the stress source. 이 source라는 건 원천, 원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 사실은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Back in the old days, 그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Back in the old days 하게 되면 옛날에는 정도의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It was a matter. 그것은 사실은 문제였죠. 이 matter가 명사일 때는 문제란 뜻이죠. 어떤 문제였냐면 동격의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Either death or survival.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여전히 나오네요. Either A or B. A냐 B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과거에는 사느냐 죽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then the crisis. 그리고 나서 crisis 그 위기가 came to an end.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표현도 사실은 수거처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me to an end. 끝나게 되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냥 끝나다라고 할 때 end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수업 시간 설명했을지 모르겠어요. and 한 단어 쓰면 너무 딱딱하게 들립니다. 끝나다 이렇게요. 근데 come to an end 하게 되면 끝나게 되다 약간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는 일상적인 회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end와 똑같아요. 끝나다. 근데 뉘앙스가 부드럽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요 사느냐 죽냐의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초창기 우리 고대 인류가 겪었을 문제 생각해 보자고요. 호랑이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 호랑이나 검초 호랑이 같이 생긴 그 엄청나게 이빨이 막 큰 그런 호랑이에 쫓기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 호랑이로부터 이 살아남으면 이 호랑이라는 스트레스 원인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해결된 거지 않습니까? 휴, 살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였을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Now, however, 하지만 지금은 many of your worries, 당신의 많은 걱정거리들은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as they were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s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조금 복잡하거든요. 천천히 가볼게요. 당신의 걱정거리들 중 많은 걱정거리들은 are not 이진 않아요. 단지 자 as 표현이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resolved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해결하다가 아니라 왜 해결되다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앞에 보시면 비동사가 있잖아요. 이거 수동태 개념이죠.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만큼이나 as they were 그것들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동사 개념 등장하는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were라고 하는 것 뒤에는 과연 어떤 말이 생각되어 있는 걸까요? 이 were라는 것 뒤에는 그렇죠. 앞에 쓰여 있는 are not instant resolved 대신에 지금 여기에 were 뒤에는 were instantly resolved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즉 앞에 쓰여져 있는 비동사 뒤에 쓰여져 있는 이런 resolved 같은 동사까지 포함하는 이 비동사 구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비동사로 받은 겁니다. 다만 현재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지금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비동사 현재 형태인 are가 아니고 were가 쓰여 있다는 거 봐두시면 돼요. 그럼 이게 과거인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뒤에 보세요.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s. 여러분이 호랑이와 맞닥뜨렸을 때 이란 뜻입니다. used to 조동사는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습관적 표현입니다. 지금은요? 안 그렇죠. 여러분이 호랑이와 맞닥뜨릴 일이 있어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풀려나지 않는 이상 호랑이와 맞닥뜨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자 할 때 used to 쓰잖아요. 즉 이거 과거 표현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과거에 호랑이와 맞닥뜨리곤 했었을 때 그것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요? 당신의 많은 걱정거리들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있는 they가 가리키는 건 결국 뭐였다는 거 알 수 있나요? 네, many of your worries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많은 걱정거리들이 과거에는 이
호랑이들과 맞닥뜨렸던 그 시절에는 사실 호랑이와 맞닥뜨리지만 않고 호랑이로부터 피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현대의 많은 걱정거리들은요.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아시겠죠? 실제 여러분 내용상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들이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행복감이 막 찾아옵니까? 아니죠.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 끝내면 영어 공부 이제 시작해야 되고 국어란 스트레스가 끝나면 영어란 스트레스가 또 다시 다가오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The next sentence 바로 그 다음 문장 또 넘어가 봅니다. You might have an exam tomorrow. 당신은 내일 이 시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And an assignment due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즉 시험은 내일인데 이 과제, an assignment 이게 homework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 과제가 내일 모레 예정돼 있어요. due 예정된 의미의 형용사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The danger signs 이런 경우 이 위험 표시가 위험 징후가 are almost always on 거의 항상 켜져 있는 거죠. 스트레스 지수가 항상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he stress hormones,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stay in your body, 여러분의 신체에 계속해서 stay, 머무르고 있는 거죠.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and build up, 쌓이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build up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방금 쌓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축적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거 영어 단어로 요 단어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ccumulate라고 보시면 돼요. 축적되다. accumulate, 축적되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고2 말에서 고3쯤 되면 알고 계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외우기 힘드세요? 그러면 이제 또 데니의 방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모을 때 어떻게 모아요? 한꺼번에 확 모읍니까? 아니죠. 꾸물꾸물 모으죠. 꾸물꾸물, accumulate. 이렇게 외우기 쉽겠죠? 별로 외우기 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Blood rushes to your face. 자, 그럼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보자고요. 그래요. 피가 여러분 얼굴로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rush, 돌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Your stomach, 당신의 위는 stops working. 일하는 걸 멈춰요. 위가 일하는 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겠죠. And feels upset. 약간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혹은 as if, 마치 it is tied up in knots. in knots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요. 매듭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즉 매듭으로 마치 그 위가 꼬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는 것처럼 매듭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기분이 나쁜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as if는 가정법으로 쓰인 건가요? 직설법으로 쓰인 건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네, 지금 동사를 보시면 tied만 보시면 안 돼요.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설법이죠. 그래서 실제 어때요? 여러분의 이 위가 경련을 일으키면 사실 꼬이기도 하거든요, 위가. 예, 그래서 이건 뭐 직설법으로 쓴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You feel restless in your legs. 심지어 다리에 아주 그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걸 느끼기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막 다리를 오다달달 떨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and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나오는 수거는 본문 마무리 해놓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수거거든요. have difficulty ing라는 수거입니다. 수거처럼 외우시면 돼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굳이 궁금하시다면 선생님 이 자리에 왜 ing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원래는요 difficulty하고 이 going 사이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in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못 오니까 동사가 명사인 것으로 위장하는 동명사가 쓰여야 되는 거겠죠. 이거 동명사의 표현이라 봐주시면 돼요. have difficulty ing 이겁니다. 즉 잠자리에 드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에요. None of this. 이것 중 그 어느 것도 helps you. 당신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쓰여져 있는 전치사 with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help A with B. A에게 B를 도와주다.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doing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을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즉 이런 불안 반응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이야기죠. And when it keeps happening,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될 때 it can harm your health.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스트레스가 과하면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question number 5 and question number 6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question number 5 보자고요. Why is a little stress essential? 왜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수적입니까? 여러분 사실 정답은 대놓고 첫 번째 요 질문에 대한 답 속에서 등장했었습니다. It is essential 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To push you get things done 이라고 했습니다.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선생님이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해주고 있어요. 일이 이루어지게끔 당신을 떠밀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Question number 5 해결했고요. Question number 6. What happens when the stress hormones stay in the body and build up?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계속해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었어요. 그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여기서부터 해서 피가 쏠리고 위가 작동을 멈추고 마치 꼬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리에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심지어 잠자리에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고 이 모든 게 question number 6. 그렇죠. 6번에 대한 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좀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사실 그게 이제 talk about it에 있어요. 옆에 보시면 when you get stressed,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what kind of symptoms do you have? 어떤 종류의 징후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배가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이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서사를 가진 소설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시고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4차시 마무리할 거고요. 4차시 수업도 여러분에게는 크게 부담이 안 됐을 겁니다. 시간보다 일찍 마쳤거든요. 대신 오늘 퀴즈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밴드에 가시면 퀴즈가 또 있을 겁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5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